자, 7강 들어가겠습니다. 7강 혼합물의 분리. 어려워요? 선생님. 응? 근데 나 핸드폰이 저기 있는데 저기 7 안 보여요. 7만 안 보여요? 아니 그 애초에 잘 안 보여요. 애초에? 심지어 애초에?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됐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거. 됐어, 괜찮아. 자, 이 물질의 특성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혼합물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그 특성을 배운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네. 선생님 사금이 그 조그마한 금 얘기하는 거. 맞아. 첫 번째로 캤을 때. 자, 첫 번째, 고체 혼합물의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책에 나와 있는 쭉정이하고 알찬 벽시. 자, 우리가 벼를 갖다가 수확을 하잖아? 그러면 벼가 이렇게 안에 쌀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노란색 벼집 같은데. 자,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어떠냐면 벌레 먹은 거건 벌레가 안 먹은 거건 겉에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쌀 벽시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얘는 벌레가 먹어서 이 안에가 썩었고 얘는 알찬 벽시. 이렇게 벌레 먹은 애를 뭐라고 하냐면 쭉정이라고 해. 어떻게 구별해요? 그렇지. 쭉정이하고 알찬 벽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밀도차를 이용해서 구별해낼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소금물에다가 자, 일반적으로 5% 소금물이 우리가 사용하기 좋대요. 요 쭉정이하고 알찬 벽시를 동시에 여기 안에 싹 넣고 휘 저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렇게 뜨는 게 있고 아래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 자, 둘 중에 누가 더 쭉정이 같아? 뜨는 게. 오, 얘가 쭉정이야. 어떻게 알았어? 밀도가 더 가벼워. 가벼워서 얘가 벌레 먹었으니까 고무풍선처럼 튜브처럼 공기가 그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지. 만약에 측정이 안에 쭉정이인데 벌레가 있으면은 벌레가 있었다 소금물에 들어가면은 쌀이랑 물이랑 안 돼서 벌레 그 밤이 그래. 밤이. 왜 밤도 산에서 벌레 나오는 거. 맞아. 나 봤어. 그거 진짜로 봤어. 산에서 캐온 밤이라 산밤이라고 해서 동네 아줌마가 이렇게 파시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금물에 씻어갖고 물기 말려서 두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두면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밤이 숙성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더 단맛이 강해진다고 그렇게 겨울 내내 넣어놓고 먹으라고 알려주셨어. 그래갖고서는 밤을 갖다가 소금물을 넣고서는 얘를 갖다 막 빡빡 씻고 여기다 휘 저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밤벌레지 하얗게 생긴 거 있지. 그게 꾸물꾸물 나오는 거야. 귀여워. 근데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있잖아. 근데 가장 최악이 뭐야? 먹었는데 반토막만 남았어. 밤을 먹고 있는데 반토막이야. 그 어디 갔어? 여기 들어간 거지. 자, 진짜 그런 적 있어.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고체 혼합물의 경우는 크기가 비슷하고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금물이라는 물질을 갖고 분리해낼 수 있어. 그러면 이 소금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고체의 중간 정도 밀도를 하는 거야. 봐봐.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밀도가 가장 큰 거고 중간에 있는 게 두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밀도가 가장 작은 거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필요한 물질이 무엇이냐면 이 두 고체를 녹이지 않고 녹이지 않으면서 두 고체의 중간 정도 밀도를 갖는 액체면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또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양계장을 한단 말이야. 양계장에서 닭이 알을 낳으면 요거를 갖다 팔아야 돼. 그래서 간 난 신선한 달걀을 비싸게 팔려고 한쪽에 몰아놨는데 자, 그 옆에 지난주에 갖고 온 이 달걀이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어. 근데 라벨이 떨어졌네? 어느 게 신선한 건지 어느 게 오래된 건지 내가 구별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팔리고. 그냥
다 그냥 속여서 팔을까? 아니, 그거 그 소금물로 1등급 달걀이라고 우리 사기 친 다음에 뭐 나중에 팔찌 차면 되니까. 팔찌 이렇게 팔찌 소금물을 넣고 구분하면 돼. 근데 꼭 소금물로만 해야 돼요? 설탕물도 가능한데 소금물이 우리가 가장 구하기 쉽고 농도 조절하기 쉬워서 그래. 설탕물 같은 거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나중에 막 끈적거리기도 하고 벌레, 개미도 쏘이고 하잖아. 그치? 소금물은 개미는 안 돌리니까. 해서 여기 물에다가 역시 5% 소금물이 좋은데 일단 맹물에다가 신선한 달걀하고 오래된 달걀을 동시에 집어넣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맹물에는 신선한 달걀인지 오래된 달걀인지 구분이 안 돼. 다 가라앉아 있어. 왜냐면 달걀은 물보다 밀도가 무거워서.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넣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가 붕 떠오르기 시작해. 하나는 위에가 있고 하나는 아래가 있는데 누가 더 신선한 달걀일까? 아래. 자, 얘가 신선한 달걀이야. 얘가 오래된 달걀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신선할까 안에 되게 많아서. 안에 든 게 많아서? 이제 아기가 나오려다가 선생님 근데 오래된 거랑 그 갓 나온 거랑 구별하는 거 막 계란 돌려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건 날달걀하고 삶은 달걀이지. 오래된 달걀은 안에 그 뺏기가 있으니까 오래된 달걀이 꼭 병아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유정란, 무정란도 있고 얘네가 중간에 그 달걀이 부화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닭이 멸종이기는 아니잖아요. 자, 봐봐. 오래된 달걀이 위에 뜨는 이유가 있어. 달걀이 오래되면 여기 얘네도 사람처럼 수분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해. 이 껍데기를 통해서. 그러면 얘네가 일부분이 수분이 증발해서 공기가 뻥 뚫린 형태로 이렇게 비어 있거든. 그럼 얘네가 공기집이라고 해서 공기가 대신 채워지게 돼. 수분이 증발하니까 쪼그라든 거야. 그러면 이 공기집은 마치 튜브가 풍선이 불러진 것처럼 공기가 들어가니까 가벼워서 위에 뜨겠지. 하지만 그치? 선생님 그 달걀을 삶으면은 그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꽉 찬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달걀을 보면 삶으면 여기가 폭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얘가 좀 더 오래된 달걀이야. 그리고 맥반석 달걀 같은 경우 보면 아예 얘는 그냥 여기가 똥 되어 있지. 얘는 일부러 수분을 오랫동안 날려서 구워내는 거잖아. 수분 날려서 하는 거잖아. 수분이 없어지면 이래. 근데 오래된 달걀하고 신선한 달걀은 공기집이라는 게 오래된 달걀일수록 발달되기 때문에 자,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떠버려요. 해서 그러면은 분수대 동전 던져서 넣는 것도 그 밀도가 높아서예요. 동전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네. 그렇겠죠? 선생님 그 병아리 아시면 막 도마뱀 말고 그 응. 물에다 집어넣으면 뜨는 것도 있어요? 뜰 것 같은데? 그 도마뱀은 애초에 그냥 무거워서 그냥 가라앉아. 가라앉아? 바닥에 있어? 네. 그래? 제가 해봤어? 도마뱀 키워가지고 뭐도 그 영상 보다가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금 채취도 밀도를 이용한 거야. 사금 채취도. 우리가 광산에서 돌멩이하고 섞여 있는 것 중에 금을 따로 이렇게 갖고 온 걸 사금이라고 해. 모래처럼 생긴 금이다 해서 사금이라고 하는데, 금이 밀도가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금을 갖다가 우리 이만한 통에, 넓은 통에다 넣고 얘를 갖다가 물 속에 넣고 이렇게 휘 저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래들은 가벼워. 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서 물살을 타고 휙 떨어져 나가거든. 위로 이렇게 쓸려져 나가는데 무거운 금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얘만 따로 모아서 얘를 갖다 성형을 해서 금 덩어리 파는 거지. 선생님 근데 그 이렇게 하면은 그 금도 나오고 검은색도 나오잖아요. 금도 나고 검은색도 나지. 검은색은 금이 아니잖아. 그건 뭐예요? 그거는 광물 중에 하나야. 금도 광물이잖아. 광물 중에 하나 얘네들이 여러 개가 자연 상태에 섞여져 있는 거지. 근데 그 광물 중에도 금이 특히나 밀도가 아주 큰 물질에 해당이 돼. 밀도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19로 알고 있어요. 19면 엄청 무거운 거야. 아니 그럼 그거를 바로 손가락에다가 바로 그 반지를 만들어서 끼면 손가락 부러져요. 밀도가 크다고 해서 왜 손가락이 부러져? 아 이제 그 반지를 이따만하게 미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밀도 분리하는 방법이냐면,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냐면, 자,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 요렇게 아까처럼 밀도를 이용해서, 소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고, 자, 그리고 섞이지 않는 고체 액체. 자, 아, 미안해. 섞이지 않는 액체. 자, 섞이지 않는 액체 대표적으로 식용유, 물. 그치? 식용유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밀도가 큰 게 밑에다가 적을게요. 물, 식용유. 자, 글리세린도 가벼워. 그 슬라임 만들 때. 맞아. 얘 슬라임 만들 때 유화제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 보습제 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염화탄소라는 게 있어. 근데 비누도 돼요? 안 돼. 글리세린 그 크림 대신에 얼굴 바르면 안 돼요? 근데 그 자체 우리 왜 몸에 좋다고 해서 왜 스쿠알렌이 몸에 좋아 그래서 생선을 막 통째 다 먹어? 아니야. 스쿠알렌은 거기서 어떤 성분만 뽑아서 쓰고 하듯이 글리세린을 무조건 우리가 쓰기 좋은 형태로 바꿔줘야지. 근데 로션 만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넣는 건 알고 있어. 자, 이 사염화탄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지? 아까 들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어디에 사용되냐면 드라이 클리닝 재료에 사용되거든? 우리 세탁소에다가 아버지 양복이나 뭐 양복 그리고 되게 비싼 옷 같은 경우 드라이 클리닝 물 세탁하지 않고 세탁기에 넣지 않는 비싼 옷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에다가 맡겨주거든? 이런 뭐 자켓 같은 경우. 자, 자켓 같은 경우 여기에 때가 묻을 거 아니야. 여기에 때는 물로 잘 안 지워지는 때가 많이 있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기는 때는 물로 지워지지 않는 때들 되게 많거든. 사람 때는 개기름 이런 거는 무슨 때야? 물때가 아니라 기름때잖아. 개기름 알아 몰라? 그 고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반딱반딱 하잖아. 그치? 니네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춘기 애들 장난 아니고 그리고 머리 그리면 이것도 기름이잖아. 이건 수용성 아니란 말이야. 자, 근데 요런 에다가 사염화탄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액체거든? 딱 흘려보내주면 여기 있는 기름을 녹여갖고 아래로 쑥 떨어진대. 얘가 굉장히 무거워. 이산화탄소도 무겁잖아. 여기 탄소가 엄청 많이 붙어있는 구조고 무거운 물질에 해당돼서 기름때를 갖다가 녹여갖고 밑으로 쑥 떨어지면 얘 사염화탄소 묻었지? 요거 처리를 또 한 번 해. 얘 날아가게끔. 그리고 나서 집에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하고 온 옷의 냄새는 향기롭지가 않아. 약간 기계 냄새? 약간 뭐 세탁소 그 기름 냄새 이런 거 난단 말이지? 요게 사염화탄소야. 근데 그 물이랑 염산이랑 습도는 섞여. 묽은 염산데. 걔네들은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에테르라는 게 있어. 자, 에테르도 사염화탄소처럼 기름에 잘 섞이는 물질이거든. 얘네 두 개 있으면 에테르가 아래쪽, 물이 위쪽.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다 섞이지 않는 애들이야. 얘네들끼리 섞여져 있을 때 얘네들끼리 액체 섞이지 않는 혼합물의 경우는 얘네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분리하는 방법 뭐? 아세톤이라고 부르는 섞여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자, 물 속에 식용유가 조금 들어갔어. 내가 자, 육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식초를 좀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식용유를 넣어버렸단 말이야. 진짜요? 식용유하고 식초하고 한 번쯤은 나는 헷갈려 먹고 우리 엄마도 헷갈리는 거 봤어. 막 계란 후라이 해야 되는데 식초를 막 들이고 신내서 막 잘못 났네. 에이씨 막 이러면 이거 된단 말이야. 스포이드 알아? 스포이드? 알아요. 이렇게 쭉 누르면 요 위에 고무 동그란 모자 같이 생긴 게 있어. 스포이트. 묵은 염산이랑 빨아들이고. 맞아. 요 스포이트로 만약에 이렇게 소량 섞였을 때는 스포이트로 위에 있는 용액을 걷어내면 되는 거지. 누르면 얘네가 누르고 여기 밑에 가면 빨아들이는 힘이 생기잖아. 해서 여기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양이 적은 애들을 분리할 때는 이때는 밀도가 작은 애들 먼저 작은 물질 먼저 분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분별 빨대기라 그래.
자,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고 분별 깔때기, 유리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끝에가 물이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수도꼭지처럼 코크가 매달려 있어. 열면 떨어지고 잠그면 안 떨어지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식용유하고 물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위에 뜨는 게 식용유, 물이 아래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리고 얘가 마개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래 세트는 마개가 있어. 근데 실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개를 반드시 열어놓고 실험해야 돼. 왜냐면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야 얘네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 만약에 얘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지가 않으니까 밑으로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뚜껑을 반드시 열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우리 빨대처럼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비커의 벽면에 뾰족한 부분이 맞닿아서 똑 떨어졌을 때 통 튀기지 않게끔 벽면을 타고 내려오게끔 장치를 설치합니다. 해서 코크를 열고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고 요 중간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딱 잠그고 요 중간 정도 경계는 따라갖고 싹 버리면 얘네 두 개를 싹 분리할 수 있어요. 버리는 정도의 그 정도는 손실은 그냥 감수하고 실험하는 거야. 분별 깔때기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에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데 밀도가 큰 거 작은 거 먼저 분리되는 게 뭘까요? 밀도가 아래쪽으로 분리하니까 큰 게 먼저 분리된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예 중에 혈액 분리하는 방법이 있거든? 혈액. 혈액 분리. 아, 무슨 막 돌아가는 거에다가 뭐 넣고. 맞아. 자, 사실은 사람의 혈액에는 혈구하고 혈장이 있어. 그래서 헌혈의 집 이런 데 가면 혈장 헌혈하실 거예요? 전혈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 전혈은 다 몽땅 뽑아주는 거야. 혈장은 혈액을 뽑아갖고 혈구는 다시 몸으로 들여보내주고 혈장만 뽑아서 제공을 하는 거야. 이 혈장은 누리끼리한 물로 되어 있어. 누리끼리한 떼국물처럼 생겼는데 얘 여기 안에 면역물질이 녹아있대. 그래서 면역물질을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혈구세포라는 게 있어. 혈액에 있는 세포들을 혈구세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혈구세포라고 그래. 그런데 얘네가 적혈구 굉장히 빨간색이지? 그리고 백혈구는 색깔이 투명? 흰색, 투명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혈소판도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적혈구가 내 혈액에 가장 많이 있고 색깔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얘가 빨갛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혈액을 쫙 뽑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보던 그 빨간색이 보이는데 얘를 갖다가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어. 원심 분리기 어떻게 생겼냐? 재용이가 말한 세탁기에 탈수기처럼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자 시험관에 꽂을 수 있는 구멍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갖다가 일직선으로 꼽는 거 아니고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뽑아. 자, 비스듬하게 살짝 눕혀서 꽂고 얘를 갖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돌돌돌돌돌 돌리면 얘네가 무게에 따라 사실은 무거운 정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밀도차거든? 밀도차에서 무거운 혈구세포들은 밑에 쭉 가라앉고 가벼운 혈장을 위에 뚝 떠. 그래서 혈장과 혈구를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추출된 분리된 경우는 이 혈장세포가 훨씬 더 검붉은색을 띠요. 농축됐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얘가 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이 있는데 얘가 무게가 클수록 더 힘이 강하게 더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서 가장 아래쪽에 가장 바깥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이다.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태안반도 알죠? 그거 사람들이 바다에 기름 유출했어. 그냥 냅두지 않고 다 우리가 가서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나가서 활동하고 기름 제거 같이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름이 많은 곳에 가면 뜰채로 걷었어. 그리고 기름이 적게 떠 있는 뭐 해안가나 이런 데 가면은 부직포를 띄어서 기름을 흡착시켰어. 빨아들여서 걔만 갖다가 따로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식용유처럼 물에 둥둥 떠서 바닷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서
기름을 따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거지. 요거는 다 밀도차를 이용해 분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자,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설탕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근데 이 설탕이 에탄올. 얘들아, 에탄올하고 에테르는 전혀 다른 물질이야. 얘는 수용성이고 에테르는 지용성이야. 기름 같은 성분이야. 해서 얘네들이 섞이잖아? 또는 소금과 에탄올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섞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소금이 따로 놀아. 그래서 에탄올하고 설탕이 섞인 용액의 경우를 거름종이로 걸러내잖아? 그러면 설탕만 쪼르륵 위에 모래가 걸러지듯이 따로 걸러져요. 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야. 근데 여기에다 물을 넣으면 거름종이로 걸러지지 않겠죠. 자, 소금하고 물하고 나프탈렌이 있어. 나프탈렌 들어봤지? 네. 요 세 가지를 자 내가 골고루 섞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프탈렌이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 얘네를 잘 섞으면 여기에 소금과 물은 하나처럼 섞이는데 나프탈렌은 녹지 않고 그냥 있어. 그래서 얘네들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같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분리할까라고 하면 깔때기로 거름종이로 얘네를 잘 섞어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위에 남는 게 뭘까? 나프탈렌. 그래서 나프탈렌만 따로 섞여져 있는 경우 우리가 녹고 녹지 않는 성질 용해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에다가 물이 아닌 에탄올을 집어넣잖아? 자, 소금하고 에탄올은 섞이지 않는다고 했어? 얘는 반대로 나프탈렌은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얘네를 잘 휘저어서 거름종이를 통과하면 밑으로 나오고 걸러지는 게 있어. 누가 걸러질까, 이번에는? 소금이 걸러지는 거야. 왜냐면 에탄올하고 소금은 친하지 않아서 겉돌아. 모래처럼 녹이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반대로 에탄올은 기름때를 잘 지우거든. 그래서 에탄올은 나프탈렌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용액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에탄올에 물 묻히면 잘 묻지 않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도수에 따라, 순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해서 용해도는 일단 녹고 녹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용매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물질을 자, 분리해 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결정이라는 게 있어. 여러 가지 질산칼륨, 황산구리, 여러 가지 가루가루 혼합물을 갖다가 물에 녹여서 여기에 완전히 용액 형태로 고르게 이렇게 녹여버려.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뜨겁게 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냉각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산, 칼륨하고 황산, 구리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질산, 칼륨이 서로 흩어져 있던 애들이 천천히 냉각되면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친한 애들을 딱 가리는 거야. 황산구리보단 질산칼륨이 나는 더 좋아 해서 얘네가 원래 같은 물질이었으니까 다시 재결합할 때 퍼즐처럼 얘네가 딱딱 잘 들어막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덩어리였지만 고온으로 녹여서 천천히 냉각시키면 이 덩어리가 더 크고 깨끗하게 순도가 높은 상태로 다시 뭉쳐지는 효과가 있거든. 이것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니? 아마도요. 아마도? 25분 아, 그래. 우리 25분까지 25분부터 30분이다. 맞아. 25분 맞아. 아, 이런 또 어떻게 나를 또 그냥 미안해. 허점이 많은 사람이라. 자, 얘네가 녹았다가 얼떨결에 녹았을 때는 그냥 황산구리, 질산칼륨 다 물속에 녹아있다가 물에서 막 신나게 놀고 있다가 얘가 뜨거웠다가 다시 천천히 냉각하면 우리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둔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결정, 액화,
고체로 응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그렇단 말이야. 이 가루들도. 근데 얘네가 자기네들끼리 결합하는 이 부위가 더 퍼즐처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은 물질을 더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 해서 더 크고 투명하고 순도 높은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걸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황산구리 결정 만들기 대회가 있어. 진짜야. 황산구리 결정 만들기 대회가 있어. 대학교 이런 데서 주최하는 게 있거든. 누가 가장 투명하고 누가 가장 큰 황산구리 결정을 만드느냐. 그래서 일단 많은 물에다가 많은 황산구리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 투명 파랑색이야. 파랑색이야. 되게 예뻐. 투명 파랑색인데 얘가 결정이 되면 또 무슨 색깔인 줄 알아? 파랑색 에메랄드 같아. 그거보다 막 초록빛이 나진 않지만 진짜 투명 파랑인데 얘가 결정이 요렇게 특정한 모양이 만들어서 보석 같아. 결정이 되게 신기해.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우리가 막 물에 너무 보석 그 에메랄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바다에 에메랄드 색같이 빛나는 그쪽이 황산물이잖아요. 황산굴이라는 게 물속에 녹으면 푸른빛을 내거든? 그리고 고체로 우리 상온에서 금속으로 되면 붉은색을 나타내고 바다에 황산구리 성분 다 어느 정도 있어요. 광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에메랄드로 보이는 게 에메랄드빛으로 보이는 게 황산구리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 그치, 맞아. 다른 원인들도 있어. 맞아. 자연현상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해서 황산구리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농도를 진하게 만들고 얘네를 최대한 천천히 식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아이스박스나 스타이로폼 박스에다가 얘를 막아 놓는 거야. 막아 놓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오랫동안 굳히면 이 덩어리가 됐다 많이 커져. 그래서 얘가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덩어리가 큰지에 따라 이렇게 1등, 2등 매기는 게 있더라고. 그게 눈에 보여요? 보여. 되게 커. 주먹만한 것도 있어. 네? 근데 요거를 잘못 만들잖아?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냉각시키거나 아니면 얘 결정 만들어지는 과정이 얘가 흔들려서 이동하잖아? 그러면 결정이 자, 유리 파편처럼 이렇게 조금하게 흩어져 있어. 그게 더 예쁜 거 같아. 아니야. 유리 파편 같다니까? 뭐 개치. 그지? 자, 이렇게 자, 재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자, 다시 고체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소금은 0도시에도 막 20g이 물 100g에 녹을 수 있고 자, 100도시에도 얘가 물 100g에 0도시? 자, 20g, 0도시. 100도시에도 자, 물 100g에 25g 녹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잖아? 0도시에 20, 100도시에 2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소금을 20g만 넣고 온도를 0도시까지 냉각시키면 가루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그런데 만약에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0도시에 예를 들어서 얘가 36g이고 100도시엔 얘네가 몇 g까지 늘어나냐면 119g까지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 자 100도시에 100g 넣어주고 얘를 갖다가 0도시까지 낮춰주면 얼마만큼 석출될까? 100g 넣어주고 0도시까지 얘를 낮춰주면 0도시에는 36g이 포화 상태래. 현재 들어가 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면 64g 석출되겠지. 그치? 소금 20g하고 자, 질산칼륨 100g을 소금 20g하고 질산칼륨을 100g을 물 100에 녹여서 얘를 갖다가 온도를 낮췄을 때 얘는 석출되진 않지만 얘는 가루가 64g이 석출돼. 그래서 얘는 용해도 차이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변화가 없는 애. 큰 차이가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다시 고체로 나타나는 요 경우 이 두 개 물질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온도를 낮추면 특정 물질만 온도를 잘 맞추면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다. 자, 밑줄 칠게요.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 두 고체 혼합물을 모두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 액체.
액체 혼합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분별 깔때기. 자, 77페이지 재결정에 자, 재결정.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을 서서히 냉각. 순수한 고체 밑에 용해도 차. 5분 쉬었다 할게요.